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예상보다는 더 옵션 만기를 잘 보낸 것 같네요. 저 방송에 먼저 종목 설명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간 검토는 현실적이고, 기간 검토는 현실적이라는 건 선불은 팔고, 다음 12월 달이죠. 팔고 현물은 땡겼습니다. 오늘 종목 현물은 땡기고 선물을 파고, 이건 현실적이라는 거. 외국인은 차익 실현하고 이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4분기는 좀 좋아질 거라는 데서 선물을 거의 1조 2천억이나 땡겼네요. 또 매수를 하고, 기간 검토는 매도, 현물은 매수. 그리고 좀 결국 뭐 돈을 벌어 먹는 직업이고, 이 뭐 법이 보장해준 노름파이다고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유동성이 장중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동시호가, 장 마감 10분 동안에 얘들은 엄청난 변동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10분 동안 거의 심하게 한 8천억 정도.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동시 마감해서 그냥 팔고, 기간과 검토는 뭐 둘이서 이게 짝짝꿍이가지고 짜고 친 고스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뭐 장중 지수하고 종목 주가의 비율만 등락만 확인했지, 막판에 그냥 10분 동안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다는 건 좀 얍삽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마감 10분 동안 기간 검토 외국인이 이렇게 동시효과 마감에 정지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뭐 종목들이 조금 다 올라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뭐 뒤통수 맞은 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비싸게는 사기 싫고 어떻게 하는지 놀랐다가 싸게 매수하고 파는 놈은 비싸게 팔아물라 한 거죠. 그거를 외국인의 낌새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외국인도 기간 검토가 그렇게 하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동시효과에 그냥 매도를 그냥 넣어놨던 것 같아요. 매도 효과에다 넣어놨던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니까 두산 에너비도 보세요. 매도 효과. 홈도 매도 효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환유한은 별 그 차이가 없네요. 그죠? 자, 매도 효과. 다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차익 실현은 대장주 1번 삼성전자 또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기간 검토가 멋지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멋지게 당한 것도 만약에 적었다면 미리 땡긴다 그러면 호가는 더 올라갔겠죠. 둘이서 손잡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잘 헤쳐먹었습니다. 오늘 장중의 코스피와 장 마감의 코스피 지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적어도 한 1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자, 이게 내일 어떻게 될 건가? 내일도 이렇게 올라갈 거다 생각하시면은 저는 아니올시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내일 지수 2560만 지켜줘도 땡큐. 네. 빠지지 않는다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뭐 다행히 오늘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뭐 실업자 청구 지수, 참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조차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그렇네요. 예상치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보합으로 시작하고 현재 0.15포인트, 그보다 더 중요한 위안은 좀 더 올라가네요. 1328원. 달러 지수 올라가네요. 104.7. 그 다음에 달러 중국 위안도 7.27 조금 올라갔고, 또 다시 채권을 보면 채권은 좀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변동성이 좀 심했어요. 아침부터 이래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은 또 이것도 똑같이 이런 현상에 동시효과 현상으로 또 뭐 조금 올라왔는데, 제가 계속되가 말씀드리지만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예. 이번에 한 번 더 슈팅 논다면 다시 또 18,000원 한번 뚫을 가능성도 많고, 예. 적게 먹고 데미지를 적게 입으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내년도 원자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매수 포인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은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단계 하단에서 중간에서 바닥을 다지는 것은 틀어물 거 없습니다. 올라가는 추세 상승이라고 보시면은 그렇게 틀린 판단은 아닐 것 같으니까 모아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모아가는 자리. 언제까지 이 정도 한번 올해 안에 올 9월 1일 날 아니죠. 8월 31일 날 8월 말 이날 한번 슈팅 준 이거보다는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올 안에 하반기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서 요 전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차트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 10% 하면 한 10% 정도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인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산인프라코, 그 다음에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전기술이 이 수급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수급 때문에. 예, 옵션 만기일 수급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 기간하고 많이 팔았어요.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를 채워 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추세 상승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정확한 자리, 제가 볼 때는 정확할 거라 생각합니다. 추세 상승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일 좀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런 걸 좀 참고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내상을 입을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현대 인프라코어도 보시면은 좀 고가를 채운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한 단계 지금 꼬리 살살 드는데, 이것도 한 번 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요날 요날 6월 5일자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6월 5일자에 요날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요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올라갑니다. 얼마 올라갈지는 저도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요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올라갑니다. 계속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1200원짜리입니다. 1200원짜리. 여기서 공방을 좀 벌인다 그러면 다음에 슈팅이 나와요. 저도 이게 단타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 잡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방송 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빠지지 않습니다. 현대인프라코 밑으로 빠지지, 제가 볼 때는 빠질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매력적인 자리가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자리. 자, 그래 보시고, 뭐 이쪽도 건설기계 쪽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약도 없고 현재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어가는 자리. 자, 주봉으로 봐도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털었죠? 네. 4월, 5월, 6월 5일, 5월, 6월 5일 딱 요 자리네. 자, 여기서 조금 털고 있는데 뭐 슈팅이 논다면은 11,500원까지 앞으로 10%
이것도 10%네. 어떻게 보기. 이것도 한번 잘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은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HMM. 거의 없죠. 네. 별, 그래서 방송 중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분이 좀 더럽습니다. 올라가도 0.25% 올라가도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이렇게 4% 이상 올라가도 기분이 더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기분이 더러울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기분이 많이 더럽습니다. 물론 뭐 개인 어제 사고 오늘 파신 분들 뭐 수익 보신 분도 좋겠지만 저같이 장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단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빠지든 어찌됐든 최악은 없다고. 아직도 제가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이 외국인의 자리입니다. 외국인이 아마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주로 검투들이 많이 움직이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이 어저께 왜 60만 주나 팔았는지 이게 참 그래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매도가 한 3, 40만 주만 터져 나오더라도 주가는 1, 2% 그냥 쑥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어저께 왜 이리 팔았는지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니 아직까지는 올릴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올리려는 주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아직까지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옵션 만기일에 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끄집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네, 바닥에서 오늘 같은 어제까지 도돌이로 돌아갔으면 어저께 16,500원, 16,600원까지 올라갔으면 제가 이렇게 되겠네요 하겠는데 끝까지 올리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16,100원까지 뺐다가 3시 20분까지 16,100원 정도에서 동시효과에서 또 130원 끄집 올렸죠. 요거는 방송 전 초장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때문에 끄집 올라간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끌려고 16,100원대에서 끝났을 거예요. 100원, 90원 내려서. 그래서 내일 어떻게 변할지 사실은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뭐 주가 이제부터 올라가는 게 뭐 1% 올랐다 2% 올라갔다 올라가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안이 되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 뭐 내려봤자 얼마를 더 내리겠습니까? 무너진 데를 의미가 없고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계속 매각 유찰에 노이즈가 계속 나오죠. 매각이 유찰되는 저는 매각 유찰에다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유찰했을 때의 주가에 올라가는 속도와 매각이 됐을 때의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는 판이하게 틀릴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유찰이 됐을 때 현재 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저는 빠르다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래야 다시 매각이 돼서 제 편의 어떤 거래 조건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거래 조건은 우리가 원하고 있던 전환사채와 연구체의 반납입니다. 돈 주고 반납받는 거. 그것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변동성이 조금씩 생기면 단타 자리에 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풀베팅 해서 한 7,500주 다시 샀어요. 오늘 좀 팔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니 차고 안 가고 이제 똑같은 전략으로 뭐 물론 본주는 놔뒀지만 계속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는 거. 이 작전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땐 실패도 하고 어떨 땐 성공도 합니다. 확률로 봤을 땐 50대 50이에요. 그러나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2번 정도는 슈팅을 준다는 거. 수급 때문에 슈팅을 주기 때문에 그때 조금의 만족스러운 이익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낚시 중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한번 낚시 한번 해보세요. 다음 대환유화. 예, 대환유화가 참 강하죠. 뭐 저도 이 정도 이렇게 이게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악영향만 없다 그러면은 이런 콤보가 없습니다. 하락 콤보가 없습니다. 내려도 조금 내려가고 빠지다 조금 빠지는데 계속 지금 여기에 14만원대에서 자, 요 종가 14만원 요 종가 한번 볼게요. 예, 고가네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 지난주 주초 주중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말까지 계속 지금 위로 쳐 올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예, 오늘도 보시면은 14만원대 13만원을 안 무너뜨리더라고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니 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수급인지 뭐 옵션 만기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동시효과가 어떻게 됐든 종가가 1.3포인트나 끄집어 올렸어요 지금. 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슈팅이 한번 세게 놓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자, 거기에 가장 좋은 거는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 아마 거기에 다음 주에 이야기가 나오던 요번에 추석이 낀 게 있기 때문에 추석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쇼부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공방을 벌이고 1, 2포인트 빠져가지고 14만원만 무너지지 않다면은 이 자리는 16만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16만원까지. 현재에서 딱 10%가 16만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5%, 5%에서 10% 사이 슈팅이 다음 주에 뭐 내일이든 다음 주든 9월 말 이전에 놓는다면 한 번쯤 털어보시는 것도 50% 이상 털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내일 빠져가지고 빠진들 14만원이 무너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러나 올라는 갑니다. 이유는 하나, 3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게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증권사 애들이 끄집어 올려요. 증권사 애들이 보시면 국내 증권사 애들이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얘들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이야. 잘 보시면은 되실 겁니다. 자, 단기 자금 애들, 증권사 애들 보십시오. 이거 증권사 애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투시, 보험도 마찬가지. 수익률이 좋거든요. 수익률이. 네, 그래서 조금씩 담고 있어요. 연기금 보이시죠? 그래서 계속 추적 확인하시면서 제가 한번 던져드렸던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지 매일매일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러나 이건 올라가는 주가라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좀 즐거우실 겁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대한항공을 다시 한 6천주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650원입니다. 650원에 6천주 들어갔어요. 이런 게 한 번쯤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쯤 한 4, 5%. 그래서 뭐 저는 단기성 자금이니까 여기서 한 4, 5%뭐 최소 3%에서 5% 사이가 내려놓으면 다시 정리합니다. 또 다른 쪽으로 또 몰려가겠죠. 그러나 제가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몰려가는데 오늘 험을 정리하고
다시 대한항공으로 갈아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또 확인하고 방송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만의 날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게 추세 상승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됐는데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살짝 꼬리를 들고 원화도 그대로 1328원, 달러 지수도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미 달러 지수가. 네, 그러니 나스닥 선물, 나스닥 현물 아직 빠지고 있네요. 이제 거의 보합까지 수준에 와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세 상승장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기관은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외국인은 거꾸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샀다는 건 서로 보는 시각이 앞으로 4분기가 투자가들의 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전방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오늘로서 결론이 나네요. 그러면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 거냐? 갈 놈은 가고 죽을 놈은 죽습니다. 그 다음 3분기 실적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떻게 갈 놈 가고 뒤질 놈 뒤진다는 거. 실적이 바탕되지 않는데 슈팅이 나서 올라가는 거는 물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이 점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테니 실적이 바탕되지 않는 가이던스를 보십시오. 추정치, 증거사의 각 종목의 추정치를 잘 보시고, 그것도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4Q 추정, 3Q 추정 나와 있습니다. 거의 그게 일맥상통하고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한번 스타트 해 보십시오. 자, 이번 주 고생도 많으셨고 내일 금요일 방송을 못하면 주말 휴일 방송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배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